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교 입시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몇 년 전은 아니고 좀 오래전에 대입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적도 매우 중요하죠. 수시, 내시 등급 매우 중요한데 정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학교 입학이 진행이 되고 뭐 수시랑 정시 전형도 그렇고 대학교별로 등급이나 뭐 이런 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그냥 아예 목표를 딱 그렇게 하고 이래서 나는 상등급을 받아야 돼, 1등급을 받아야 돼 이런 걸 좀 알았다거나 또는 좀 입학할 수 있는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았더라면 좀 더 수월한 대학 진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제 친구 중에 저랑 같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농협대를 편입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편입이라는 걸 저는 또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진로를 또 좋게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방대를 나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농협대를 가서 은행 뭐 이쪽 농협 쪽으로 취업을 하니까 되게 좋았던 거 보면서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편입을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실패한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뭐지? 무슨 한부모 전형인가? 아니면 뭐 군대 자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전형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경쟁률이 낮대요. 그래서 그걸로도 대학 진학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적이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대학교 진학은 어느 정도 정보력의 힘과 진학을 이제 했을 때 그게 또 경쟁률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뭐 3.0 이상이면 편입을 한다 또는 뭐 수능 올 1등급이면 여길 꼭 간다, 그건 있겠지. 그래도 그게 항상 상대적으로 변화를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이 학교에 이 전공이 지원이 많이 없어서 그 평균보다 낮은데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여기에 너무 몰려서 못 간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 입학 이게 꼭 실력으로만 100% 간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대학교 입학에 관련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선은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갔는데 수시 전형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고 오직 내신으로만 가는 경우가 저는 그랬지만 요새 뭐 수능도 같이 보는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의 과정들로 평가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항상 이럴 수는 없거든요. 물론 공부를 계속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지만 뭐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항상 잘하는 사람도 있고 평균을 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수시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고졸로서 다 같이 경쟁해서 그게 좀 페어하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사람도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막 그런 아무튼 그런 전형인데 저는 멋모르고 그냥 대학교를 차라리 합격을 하나 듣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능도 안 봤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가 합격을 하고 나서 대학교를 합격하면 그 당시에는 정시를 못 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시는 진짜 친구들 보면은 피말리는 것 같아요. 남들 이제 수시 합격한 친구들이나 정시 1차 막 합격한 애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1차 합격한 애들이 제일 마음 편해서 보이고 막 놀아. 알바도 하고. 그러면 정시 1차까지는 좀 아니야 1차 할 수 있어. 수능 기다려. 수능하고 1차 합격하면 오 이제 드디어 나도 노는구나 하는데 2차까지 가게 되면 핀말리죠. 막 게다가 그 합격이 아니라 대기 막 예비 이렇게 떠봐요. 더 피말리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수시 정시는 수능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인서울 뭐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막 하겠지만 뭐 3, 4, 5 약간 애매한 그 등급 저였죠. 그런 사람들은 좀 되게 불안불안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나는 인설이 안 되겠구나라고 그냥
포기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인서울 대학교들의 등급 컷을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성적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랐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서 실제로 뭐 마지막에 모의고사들이 다 성적이 좋았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도 근데 제일 높이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상 이제 고3 선생님이 대학교별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았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대학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재수 반수를 생각하면 남들 다 대학생 하는데 1년 최소 못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난 재수 반수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일단 수시로 붙어야겠다. 정시는 만약에 시험을 말아먹으면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수능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수능 3, 4, 5, 뭐 2, 3, 4, 5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뭐 1등급이 간혹 하나 나오지만 막 나머지 3, 3, 3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인서울 좀 언저리까지는 보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학과 대학교를 가고 싶고 간호학과 대학교 가고 싶은데 막 커트라인도 안 되고 수시 내신 성적도 엉망이고 수능을 그래서 반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재수를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제 주변을 봤을 때 재수 반수한 친구들은 보통 자기 원래 등급에서 유지하면 잘한 거고 대부분 다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제 성적 올리는 애들이 있긴 한데 이런 애들은 진짜 공부를 1년 내내 열심히 남들이 뭘 하든 상관 안 하고 하는 애들이고 대부분 근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대학교를 남들 다 갈 때 못 갔어서 그 심리적 압박감과 환경 그리고 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반응들도 볼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대안은 차라리 편입을 준비하자. 왜냐면 편입은 여러분 대학교 학력이 있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수능 1, 2등급 애들 뭐 평균 3? 평균 3 위에 이런 애들은 편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걔네는 뭐 지네 원하는 대학 가겠지. 뭐 만약에 원하는 대학 못 갔다 그럼 걔네는 뭐 반수를 하겠지. 뭐 이렇게라고 볼 수 있는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편입은 또 그런 애들을 조금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수생, 반수생, 고졸 이런 애들은 수시 정시 때 다 만나잖아요. 아니 재수하는 애들 얼마나 잘할 거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렇다고 뭐 고졸은 놀아요? 그냥 또 다시 그 내 내신 점수와 또 수능 점수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좋지만 못 돼요. 아니면은 도루묵이야. 그러면 나는 지난 연도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수 반수보다는 차라리 편입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편입은 학력 조건을 만들고 편입도 지원 회수 자격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다 넣는 거예요. 넣고 하나 돼서 마음에 든다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그 대학교에서 그냥 쭉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입은 일단은 학위를 대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나은 대학교로 갈 때 준비를 할 수 있고 경쟁자도 좀 더 배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원자 수가 학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대학교 수시 정시보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내신하고 수시도 내신 수능 성적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점은행제라는 국가 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빠르고 학비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 이제 편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보면은 편입을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할 때는 대학교 다니면서 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 대학교에서 학점 관리를 하는 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그 대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길 가는 거죠. 전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편입할 대학교라고 생각이 들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애매해집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또 아예 안 하고 그냥 혼자 공부하다니 그것도 싫어. 그래서 어느 정도 과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를 해서 성공하는 거는 많이 못 봤고요. 보통은 1년을 휴학을 해요. 그리고 편입을 또 따로 학원을 가서 편입 시험 공부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대학교 다니고 1년 편입 준비해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거죠. 어쨌든 3년 준비해서 3학년으로 가서 3, 4 이렇게 해서 5년을 다니는 거예요, 총. 이러면 솔직히 기간도 총 5년이죠. 4년 할 거를 5년을 해야 되고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겠죠. 대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여기서 또 다니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편입을 학점냉제라는 제도로 활용하면 이 최소 2년이거든요. 일반 편입은 2년의 학력, 학사 편입은 4년의 학력. 당연히 이제 2년 조건보다 4년 조건이 갖추기 어려워서 경쟁률이 더 적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소 2년의 그 학력이 있어야지만 편입을 할 수 있는데 학점은행제는 학점 취득을 그 강의 수강으로만 하지 않아요.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자격증 취득하고 독학사에서 2년의 과정을 최소 1년 뭐 이렇게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4년도 2년으로. 그러니까 2배 빠른 과정이죠. 그러니까 편입 준비를 2년 다니고 휴학해서 편입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점은행제 2년제 과정을 1년 하면서 온라인의 과정이니까 편입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 취득하고 해가지고 1년 빡세게 편입을 위한 대학교 2년제 졸업학위를 하면서 편입 준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도 솔직히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감시를 안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시를 안 해. 내가 막 정답이 몰라 해서 막 살짝 봐도 모르겠죠. 그리고 과제도 플래너분들께서는 사실 이제 과제 자료를 그러니까 뭐 과제를 대신해 주는 건 불법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과제를 처음에 할 때 막 자료를 막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짜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첨부해서 이거 인용하고 이거 인용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학점 관리도 쉽고 그리고 뭐 시간표가 딱딱 있어서 이때 듣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 들어가는 부분들에서만 또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뭐 누가 교수님이 수업 태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성적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과정이라 좀 더 쉽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편입 준비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뭐 대학교 친구들이 뭐라고 해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나 혼자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편입학원 가서 편입 준비하고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기간도 적다. 그래서 기간을 2년을 1년을 해요. 1년밖에 강의를 안 들으니까 수업료가 저렴해지는 거죠. 무려 대학교에 비해서 5배 정도 적다고 보면 되고 특히 이제 제일 비용이나 기간 뭐 난이도를 따졌을 때는 경영 전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되게끔 전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 등록금이 뭐야? 대학교 등록금도 아니고 더 적지. 경영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래서 좀 더 비용이나 기간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럼 물어보겠죠. 학점은행제로 대학교 편입돼요. 인서울대학교는 갈 수 있어요. 이러는데 사실 편입은 여러분 어떤 높은 학벌이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대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편입을 해? 그쵸? 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편입은 사실 지원 자격으로 학력을 요구하는 건 맞지만 그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지 뭐 지원 학력이 높다, 학벌이 높다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닙니다. 평가 요소라고 대학교 편입 전형 요소를 다 보면 있는데 대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편입 시험 그리고 학부 성적, 서류 이런 것들, 면접, 뭐 전공 시험 같은 걸 통해서 평가돼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 관리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점 관리하면 좀 더 쉽다고 한 거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런 보건계열 전공은 학점 관리를 진짜 좀 잘해야 되거든요. 뭐 대졸자 전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거는 따로 물어봐 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점 문제를 편입을 하면 보다 뭐 비용 기간도 단축이 되고 오히려 좀 그런 걸 단축을 해서 전체적인 등록금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목표한 대학교를 수시 정시를 못 갔다고 해서 조금 절망하기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좀 더 나으게 한번 해볼까 라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학점 문제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러면 관련된 질문은 저에게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